챗GPT가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총동원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 자료를 공유하게끔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보세요.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what is ChatGPT and how it applied to management education. 도대체 챗GPT가 뭐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엄청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내 구글의 강철승 교수 가보면은 2016년에 클라우드 슈밥 얘기를 할 때 4차 산업을 엄청나게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고 한 2, 3년 지나니까 메타버스가 나와가지고 메타버스 작년까지 계속 썼다고. 금년에 들어와가지고 누가 챗 GPT가 나오니까 이걸 해야겠다 그래서 챗 GPT에 관련된 논문을 계속 쓰고 그래가지고 제가 76개 학회에 하는데 금요일 토요일마다 지금 내가 이거 특강하고 있어요. 내가 큰 학회는 다 행정학회, 정치학회, 교육학회, 경영학회, 경제학회, 로고스 경영학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로고스 경영학회까지. 오늘 그 경희대에서 전산회계학회도 그거 발표하는데 나 이거 와야 하니까 못 한다고 지금 발표하고 어제도 프라자 호텔에서 재무 증권 그거 학회에서도 발표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챗GPT가 뭐냐 하는 거. 그리고 또 이런 논문을 할 때 우리가 항상 뭔 얘기를 해야 하냐. 우리나라가 지금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다고. 우리나라 실정이 챗GPT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있느냐, 기술 수준은 되고 있느냐,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뭐냐 하는 것을 알고 나서 내가 논문하는 것은 그런 영역 속에서 어디에 내가 기여를 조금만이라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해야 하는데 모든 논문들이 정치, 경제, 사회 그럴 시간도 없겠죠. 자기 분야만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나는 19살 먹을 때부터 지금 78세가 되도록까지 공무원 생활에다가 교수 생활에다가 공무원 생활 30년 공기업에 15년 교수 35년 하다가 정년퇴직까지 지금 13년 됐어요. 중앙대 창업대. 그랬는데 하다 안 되니까 내가 이제 목사가 됐다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나무 손에 든 떡은 크게 보인다고 계속 해보고 있는데 계속 실망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일에 너가 기여를 한다. 그 목사 하는 것이 제일 지금 만족하고 있어. 진정했었어야 하는데 경영학 안 하고 회계학 안 하고 금융회계 안 하고. 그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문제인식.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에 뭐가 문제냐? 두 번째, 챗GPT는 도대체 뭐냐? 그러면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경영, 교육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거. 챗GPT의 문제점은 뭐냐? 하는 거. 여기서 물어볼게요. 챗GPT를 해본 사람. 다 해보죠. 안 해본 사람 있어요?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아니, 안 해본 사람, 해본 사람이 없다면은 길게 얘기하라고, 해본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챗GPT 넘어가려고 그래요, 지금. 아실 거예요. 네. 이거 물어보면 안다고 그러는데 챗GPT가 뭐냐? 너 어떻게 해봤냐? 물어보면 뭐래요? 그럼 챗GPT가 뭐 어디서 해봤어요? 저도 사실은요, 교수님 논문이 이거 정말 써야 될 논문이냐? 그것도 한번 물어보려다가 시간이 좀 못 물어봤는데 정말 그러고 싶더라고요. 챗GPT 해본 사람 챗GPT 어디서 들어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거야. 아니 지금 저 우리 전주대 오픈 AI 초기에 오픈AI 거기 들어가서 그런데 그 오픈 AI에 들어가면 돈 넣고 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돈 안 넣고 하는 것을 알아야죠. 돈을 안 넣고. 최근에 한 거는 이제 아는 교수님이
카카오톡으로 GPT S4 그것도 틀렸어. 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예.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로 쳐가가지고 그 깔아가가지고 하면은 무료로 싹 할 수 있는. 야, 안 해봤다니까. 챗GPT 안 해봤다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 들어가가지고 빙 AI라고 치면 거기에 무엇을 물어보세요. 그리고 물어본다고. 물어보면 거기다 물어보면은 답이 나온다고. 잘 물어야 정답이 나오고 멍청이 같이 물으면 멍청한 답은 나온다 하는 얘기. 안 해봤단 말이에요. 이게 안 해보니까 문제예요. 이게 안 해보고 해본 채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요. 네, 교수님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제 빨리 넘어갈게. 우리나라 경제 2024년 세계 경제가 1930년도 세계 공황보다도 1997년 IMF보다도 2007년 2008년 세계 경쟁보다도 엄청나게 마이너스 2, 3%가 아니라 마이너스 6%, 7%, 8% 해가지고 이자가 엄청나게 1% 하던 것이 우이자 있던 것이 지금 6%, 7%, 8% 올라가가지고 세계 경제가 이렇게 지금 엄청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이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 코비드로 인해가지고 3년 동안 이렇게 엉망진창이었어. 이런 것을 알아야 그래. 우리나라 세계인자 코비드 해가가지고 2021년도 이렇게 지금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거 세계 중진국 이렇게 내려갔다고. 인도나 브라질이나. 우리나라 산업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업 발전이 6.25 전쟁 났을 때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64불이었어. 미국이 얼마였냐? 285불이었어. 그 당시 때 만약에 필리핀이 우리나라에 참전할 때 600불이었다고. 600불. 그래가지고 필리핀이 참전국으로서 우리나라 불쌍하다고 그래가지고 70년에 장춘 체육관을 제일 먼저 지어준 것이 필리핀이었다고. 필리핀에 가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필리핀은 정치를 잘못 가가지고 지금 필리핀 4년제 대학 나오는 애들이 우리나라에 신고로 오고 우리나라에 100만원 미만으로 온다는 얘기. 정치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금방 간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나라 6.25 거쳐가가지고 올림픽 민주화 정부와 글로벌의 세계 7위로 지금 올라와 있다. 과거에 60년부터 나는 공무원 생겼는데 우리 열심히 했는데 지금 개판 치고 있다. 해외 대통령 국가 경쟁력이 도둑놈들을 많이 키우는 이런 나라가 됐다. 애를 낳는데 여기서 30대 이상의 애를 낳는 사람 무조건 3명 이상 낳아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 때 하나만 낳아 잘 그리자 그랬는데 나는 그때는 승진을 안 시켰어. 둘 낳으면은 나는 내 맘대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먹여줄 것이니까 한다고 그래가지고 딸아들 둘 낳아가지고 승진도 늦춰졌다. 여기 80년대에 100만 명이 낳은 것이 지금 60만 명, 50만 명, 작년에 27만 5천 명, 한 명도 아니고 OECD국에서 0.75다. 저출산의 가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모든 정치, 경제, 사회가 안 된다. 문제 인식을 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 한다. 이게 우리나라 발전에 65년대 이렇게 우리 정의를 하고 있었던 이분만도 못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해 가가지고 88년에 올림픽에 하고 95년 OECD 가입하고 IMF를 당했는데 지금 2021년에 34,000불이다. 작년에 대만은 떨어졌어. 대만 열심히 하는데 우리나라 34,000불, 대만은 35,000불. 대만이 우리나라를 이겼다. 정신 차려야 한다. 부패 이런 관련된 이런 것 이런 우리나라의 잘못된 거 넘어가고 애들 이런 쫙 넘어가고 코로나로 이런 데 넘어가고 비트코인 도둑놈들 많이 키우는 거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메타버스로 해야 한다. 메타버스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의사결정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발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메타버스가 나오더니
보이지 않는 가상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돈이 되더라. 비트는 우리가 BTI라든가 우리가 영화라든가 미나리라든가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이 떼돈을 벌어들이더라. 뭐 때문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이런 일 때문에. 메타버스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뭔 얘기를 했냐. 2016년에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은 뭐냐? 70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지고 200만 개가 새로 생긴다. 그래가지고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정권도 하지 않는 청와대에 일자리 상업판을 만들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문재인 대통령 하도록까지 제일 일자리를 창출 못하는 문제가 많은 대통령으로 실패한 정부로 떠나고 말았다. 그런데 여기서 메타버스를 2003년에 메타버스로 관련된 일을 하게 되면은 2,300만 개가 일자리 생긴다. 걱정하지 말고 메타버스에 관련된 준비를 해라. 그래서 2030년 미국은 메타버스 관련 산업에 5,370억 달러를 벌어들이겠다고 230만 명의 고용 창출을 효과를 줄 거다. 그래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도 1,833억 달러, 일본은 1,432억 달러, 독일은 1,336억 달러, 영국은 690억 달러를 여기다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투자를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순위가 바뀐다. 포브스에 나와 있는 건 2020년에 페이버스 가지고 페이스북으로는 안 되겠다가 이름을 메타버스로 바꿨는데 페이스북을 뭐로 바꿨어? 메타로 바꿨는데 메타가 나오는데 지금 챗GPT 나오는데 못 치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챗GPT 메타버스가 금방 또 챗GPT로 나오니까 구글이고 트위터고 애플이고 맥을 못 쓴다. 메타버스를 하느냐 챗GPT를 빨리 하느냐 하나에 따라서 포브스에는 순위가 달라진다. 바꿔 막 바꿔라. 어떻게 정신 차려서 바꿔야 한다. 챗GPT가 뭐냐? 챗GPT 공부하세요. 내가 여기서 얘기할 시간이 없어. 빨리 하라고 막 바꾸고 교수님 시계 보는데 챗GPT가 무엇인가 자세히 해놓고 들어가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AI를 오픈 AI를 들어가서 해보시라고. 아니 교수들이 안 해보고 학생들한테 뭔 얘기를 하냐고. 챗GPT 가는 곳마다 챗GPT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디 들어가서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 돈 주고 왜 하냐고. 돈 안 주고 하는 걸. 참 챗GPT가 누가 소유하고 있으며 챗GPT는 어떻게 작동하며 챗GPT가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하는가. 여기 시간 없어. 이런 얘기 별로. 챗GPT는 이렇게 챗GPT는 해봐야 한다. 안 해보면 안 된다. 멍청한 답은 멍청한 답을 하고 올바르게 답을 하면은 진짜로 좋은 답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야. 내가 어제 발표를 하니까 거기 프라자 호텔에서 발표하니까 챗GPT가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거 문제점 많은 걸 어떻게 해요? 너가 학자 교수 맞아? 내가 그랬어요. 칼을 좋은 용도로 써가지고 무기를 다른 사람의 전쟁에 쓰거나 올바른 곳에 쓰면은 그 칼이 유용하지만 칼을 가지고 다른 데 사람을 죽이고 뭐든 나쁜 데 하면은 그 칼이 어떻게 해요? 무기가 되잖아요. 챗GPT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우려는 항상 좋은 거, 우리 크리스찬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실상 뭐예요? 그 믿음이래. 믿음. 우리 아브라함에서부터 우리 야드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말씀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먹고 사는 건 날아가는 새도 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아들 하나만 잘 기르자 우리 땅 부족하니까 간다고 해놓은 것이 우리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 관련 빙 오픈 AI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면 돈 하나도 안 내고 다른 데 가면 돈 내라고 그러니까 저먹저먹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해보시라. 마지막, 유엔에서 21세기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 것이냐? 교육이 중요하다. 대학 교육이 중요하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3년 동안 대학 교수 비대면 평가를 했더니 1등이 방송통신대학, 2등이 아시아 사이버대학, 3등이 한양사이버대학, 스카이대학 교수들 다 꼴찌로. 비대면에 왜 하니까 이게 3년 동안에 제일 잘하는 교사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초등학교 교사가 대학교 교수 지금 다 사표 내고 대학교 올해 얼마였냐? 16개 대학 28개 학과가 한 명도 안 왔어. 지금 문단대학을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각 대학에 지방대학 말 안 듣는 대학 30개만 선정해가지고 30개만 지원하고 나머지 안 되면 문 닫는 대학은 문 닫아라 얘기요. 지원 안 하겠다. 지방대학 큰일이요. 요거 봐보면 21세기에 교육 유엔에서 하는 얘기가, 첫째, 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기초 교양을 갖춰줘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78%, 82%에서 지금 작년에 78% 대학 진학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문맹이 없어. 세계 선진국에서 선진국 7위권의 선진국. 우리나라는 문맹이라는 건 없어. 두 번째, 부모의 힘을 빌리지 않고 평생을 먹고 살 수 있는 자기 역량을 갖춰야 한다. 아버지 힘 빌리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내 기술을 갖춰야 한다. 우리나라에 작년에 얼마가 졸업을 했나? 61만 5천 명 졸업을 했는데 대학교에 정규로 취직한 사람이 9만 명, 비정규직으로 10만 명, 40만 명이 미스매치. 스카이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안 된다. 이건 우리나라 교육부가 없어져야 교육이 된다. 그래가지고 교육부에 이번에 장관이 6개월 동안 교육부 장관이 없어도 지나가는 일은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주호 장관이 6개월 만에 교육부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없앤 것이 대학 교육에 지배를 하는 대학 교육 정책실을 없애버려가지고 새로운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돈 내가는 것만 다 있는데. 교수님 결론은 저는 네. 역량을 갖추고 교양을 잘 갖춰도 마지막으로 교육을 잘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은 안 배운 사람을 가르치고 돈 많은 사람을 없는 사람을 기부를 해가지고 살리는 노블리스 오브리제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 그거의 선진국인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의 조국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1등으로 들어가가지고 1등으로 졸업을 했어. 서울대학교의 정경심 교수는 영문과를 1등으로 들어가지고 1등으로 졸업했어. 이런 사람이 서울대학교 교수를 하고 법무부 장관을 하고 동양대학교 교수를 했다는 사람이 자기 아들, 딸을 서류를 위조해 가가지고 학교를 보내는 이런 또라이들이 정치, 경제, 사회에 있는 동안은 우리나라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 김남국이 같은 저런 또라이가 블록체인으로 해가지고 하는 저런 부정부패 온상이 되는 그런 사람을 찍지 말아야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다. 마지막 그게 없었네. 말로 그냥 할게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뭔 얘기했냐?